지난 주말 이틀 동안만 경남에서 약 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재택치료가 본격화되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재택치료의 중요점과 대비할 방법,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창원의 한 마을에 들어선 컨테이너 야적장을 두고 인근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야적장을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각종 모임이나 주요 관광지 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이 암행 순찰차로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진해구의 한 외곽마을에 들어선 컨테이너 야적장을 두고 온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마을을 오가는 유일한 도로에 야적장이 생기면서 대형 화물차들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50여 명이 살고 있는 창원의 한 마을입니다. 입구에는 컨테이너 야적장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유일한 마을의 진출입로 옆으로 컨테이너 야적장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길에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합니다. 길이 이게 외길이잖아요. 2차선도 아니고 저런 큰 게 들락날락 하면 이 길도 한 개뿐이다 이가 그 경남 아스빌이랑 요렇게 다 좀 애로가 있지. 게다가 이 도로는 마을 아이들의 유일한 등하굣길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에서 약 700m 떨어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테이너 야적장을 통과해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은 인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주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해 대형 화물차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사업주도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조만간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 문제는 사업 포기로 일단락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에 접어든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0만 명을 넘어섰고요. PCR 검사를 아무나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이 검사 도구를 한 사람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17일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곳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일부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벌어진 조치라고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할 때는 면봉을 양쪽 코 안쪽에 2cm가량 넣고요. 10회 정도 둥글게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검체 추출액에 넣어서 섞은 후 새 4방울을 테스트기에 떨어뜨려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C와 T 중에 C에만 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음성, 2군데 다 줄이 보이게 된다면 양성입니다. 양성으로 나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경남에서는 하루에 약 2,000명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만 토요일 약 2,600명, 일요일 약 2,8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만 약 5,0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남의 누적 확진자를 살펴봤더니 약 5만 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치료 현황을 보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은 700명 정도, 나머지 15,000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택치료가 시작되면서 달라진 코로나19 체계에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재택치료의 중요한 점 등 코로나19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가 이어서 전합니다.
네, 대택치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재택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재택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재택치료에서 걱정하시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수조사에 격리에 또 GPS로 이런 사람들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이 많고요. 우리 내리에는 아직도 우한에서 처음에 환자 발생했을 때의 그런 혼란스러움, 최근에 12월 달에 환자의 대규모 발생해서 수도권에서 있었던 그런 불행한 일들만 생각이 나니까 막상 불안한 감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이고, 이런 현재까지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하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새학기를 앞두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자니 연일 쏟아지는 최다 확진자가 겁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걱정하고 계신 학부모들께 따로 전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미크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감기이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부모님들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검사도 하고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이 국내 자료를 보면 사망자가 건강한 애들에 있었거나 중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그런 적이 국내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많다고 하지만 미국 이야기이고요. 미국도 보면 고위험군 환자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소아청소년에서 고위험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비만, 당뇨, 그다음에 천식,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건 감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가서 검사를 몇 번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미크론은 감기이다. 이런 기본으로 지내시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체계가 좀 잘 자리 잡으려면 어떠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공포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지금도 우왕좌왕하는 거고 지금도 어머니들 애 데리고 검사를 하러 오시는데 그럼 검사해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불안감도 생기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그냥 오늘부터 방역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할 수가 없다라면 전문가들이 이 대국민들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해주면 지금의 혼란스러움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정부가 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방침들이 너무 많이 바뀝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일관되게 좀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밤사이에 자고 나면 바뀌어 있고 이런 것이 없도록 좀 제대로 정립을 해서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줄여야지만 이 국민들의 불안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코로나에 겁먹기보다 코로나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남경찰은 코로나19에도 각종 모임과 주요 관광지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를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도경에서는 암행 순찰팀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에서는 유흥가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14일 경남도청 도지사 권한대행 지무실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온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올해도 3억 원을 전달하며 모두 21억 원의 장학금을 경상남도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역 출신 대학 신입생 250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복싱의 미래로 불리는 서민재 선수가 장학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김해시 미래인재 장학재단은 14일 서민재 선수가 후배들을 위해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민재 선수는 재단의 장학생이 장학기금을 기탁하는 첫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 선수는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장학기금 기탁을 일찍 실천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 의원들로 구성된 이재명 후보 경남 선거대책위원회가 대선 필승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14일 경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경남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천해온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대선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과 경남 미래산업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남 8대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의 특보 임명장을 받은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14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호영 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과 소속 기초의원, 당원 등 20여 명은 협의나 동의 절차도 없이 받은 임명장을 반납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이 무차별적인 임명장 살포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첨단산업단지 부지에 천연물 안전관리원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양산시는 올 상반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 용역을 완료해 내년 1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건립에는 총 사업비 291억 원이 투입되며 3,125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2024년 준공됩니다. 천연물 안전관리원은 천연물의 원료부터 제품까지 안전성 검사와 연구,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국내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시는 부산대 양산 캠퍼스 첨단산학단지의 첫 번째 시설물이 건립되면서 10년 넘게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022년 폐교재산 활용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올해 활용되는 폐교는 21곳으로 운영은 지역 마을 공동체가 맡고 재정과 인력 지원은 지자체가, 경남도 교육청은 무상대부 등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폐교 당시 통합구역 내 주민 50% 이상이 조합이나 마을회 형태의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복리시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용도의 사업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